안녕하세요. 라운스포츠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여름 동안 좀 새로운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소개하자니 너무 좀 많아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인조잔디아라고 그러죠. 인조잔디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트레이닝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신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의를 내리거나 뭐 그런다기보다도 근데 왜 이런 디자인이 나고 이런 색깔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먼저 이걸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소비자를 가르치면서 판다는 게 참 어려워요. 설사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그걸 가르치려 하려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게 좀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알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왜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가? 실제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인조잔디화가. 포인터라고 그러죠? 왜 스터드를 신지는 않는가? 인조잔디화를 신고 학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시합도 하고, 또 우리 매장에 와서 인조잔디화를 구매를 하면 시합할 때 신는데, 그러면 포인터를 신으라라고 해도, 감독님이 신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운동장에서 그 포인터를 신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답변들이 참 많아요. 초등학교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은 신발을 거의 뭐 석 달에 하나?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은 뭐 두 달에 하나. 그렇게 자주자주 갈아 신습니다. 그럼 뭐 신발 하나로 뭐 학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먼저 왜 30년 동안 디자인은 변하지 않는가?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일본 재팬 야구의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신발 사진이에요. 이게 83년 한국산입니다. 80년대 초반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의 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렇게 신발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특히 뭐 부산 뭐 신발의 메카였죠. 자, 이 신발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인조잔디화예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이걸 인조잔디화라고 하지 않고 트레이닝화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걸 인조잔디화라고 부르게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자세히 보시면 83년에 만든 신발이니까 정말 오래됐죠. 40년 됐네. 41년 됐네. 당시에는 모든 걸 가죽으로 만들었었어요. 이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천이 들어가질 않고, 왜 그러냐면, 이 강한 폴리에스터 섬유가 발명되고 널리 쓰인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바닥도 가죽, 바피도 가죽 다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 가죽으로 만들고, 뭐 여기도 가죽이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자, 그게 이 야구 쪽 신발에서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이것도 미즈노 야구인데, 이것도 오래된 디자인이죠? 뭐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가죽을 잘라서 이렇게 미싱으로 이어 붙였죠. 근데 야구화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농구화도 이렇게 가죽을 잘라 붙여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뭐 기술적인 한계, 또 당시만 해도 가죽이 가장 튼튼하고 좋은 소재였기 때문에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이건 90년대 일본 잡지를 누가 여기 카페에서 올려놓는데 이건 뭐 그냥 야구화뿐만 아니라 모든 신발이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어떤 그런 식의 디자인이 주류였죠, 주류. 그러니까 지금 신고 있는 일본 브랜드의 인조 잔디아라는 게 정말 30년 동안 디자인이 변하지 않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나름 뇌피셜로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아마 2000년 초반에 나이키에서 만든 신발이거든요. 소재가 발달하면서 가피를 굳이 가죽으로 안 만들어도 되고 또
잘라서 붙이지 않아도 되고, 잘라서 붙인다는 건 그만큼 미싱도 많이 들어가고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축구화는 이미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근데 야구화는 어쨌든 미국 쪽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 브랜드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일본 브랜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식스 신발을 보시면 약간의 변화가 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신발들은 옛날 어떤 그 느낌 그대로인데 이걸 보시면 디자인이 안 바뀌었어. 그냥 그대로야, 그냥. 옛날 그대로. 거의 디자인이 바뀐 거 없이. 근데 신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식스가. 근데 그 제품은 약간 뭐랄까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자 봐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징이 없다 그러면 축구화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약간 이제는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붙여서 연결된 부분이 거의 없죠. 이게 얼마야? 19,000원이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도 19만 원. 가장 비싼 골든 스테이지. 이런 제품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인조잔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 10년 전에도 이런 디자인 아니었나? 내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약간의 뭐 조금씩 이렇게 뭐 해마다 약간 뭐 바뀌긴 하지만 그냥 이런 디자인이야. 그러면 자 Z를 한번 봐볼까요? Z도 자 인조잔디와는 그냥 항상 똑같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걸 인조잔디화라고 하지 않고 트레이닝화라고 한다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인조잔디화라는 그런 명칭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정말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걸 트레이닝화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명칭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 걸 바꾸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왜 이게 디자인이 바뀌지 않을까. 일본은 특히 이제 뭐 다른 뭐 이것도 보면 약간 이렇게 가피가 요즘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신제품들은 제트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인조잔디화는 왜 바뀌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변화의 속도가 조금 일본은 느리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의 지배계층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는데 6.25 전쟁이 터졌네? 모든 게 리셋돼 버렸어. 6.25 이후에 우리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냥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누가 양반이었네 어쩌네 뭐 그런 것들이 물론 아직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게 아니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사회가 이게 재건됐는데 일본은 도쿄가 공습을 2차 대전 때 받기는 했지만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봉건주의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 사회 계층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나미 패션이라 그러죠. 위에는 하얀 티, 밑에는 검은 바지. 사회초년생들 어떤 직업군마다 입어야 되는 옷의 종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인데 하얀 티에 검은 바지가 아니라 그냥 뭐 청바지 입고 출근한다. 그것은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제 생각인데 일본에서 야구부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부를 딱 떠올리면 뭐냐면 짧은 머리 새카만 얼굴 이제 그을려 가지고 새카만 얼굴 그리고 이 야구화 이걸 신고 학교 등교를 하거든. 그러니까 야구복을 안 입고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하더라도 짧은 머리에 시커먼 얼굴에 이 야구화를 신었다 그러면 나는 야구 선수야. 사실 일본에 갔을 때도 좀 나이 먹은 아저씨가 등치도 좀 있고 운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인조잔데 이걸 신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나 옛날에 야구 좀 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야구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걸 신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참 미묘한데 내가 뭐 일본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일본에 엄청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40 먹은 아저씨 정도는 어렸을 때 자기가 사먹던 뭐 새우깡이 100원이다 그러면 지금도 100원이니까 그 정도로 변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요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정말 이 예스러운 디자인을 왜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 뇌피셜은 이제 그렇다. 미국은 아까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도 이미 가피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자, 언더 한번 보세요. 이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인데 그냥 매끈해. 어떻게 보면 이게 축가 같기도 해. 그리고 찍찍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 브랜드는. 이 찍찍이라는 게 전혀 없어. 그냥 다 끈이야. 이미 뭐 나이키도 그렇고, 자, 뉴발도 그냥 매끈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야구하니까 여기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죠. 그렇지만 가피 하나는 하나로 전체적으로 성형이 돼. 우리는 이 차이를 얼른 변화의 포인트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일본 걸 많이 신었고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뭐 야구 용품이나 그런 것들은 일본의 문화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미 미국 브랜드는 변화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왜 우리는 인조 잔디화를 학교 갈 때도 신고 연습할 때도 신고 시합할 때도 신는가? 왜 감독님들은 아, 포인트화를 사면 발목이 돌아간다고 위험하다고 신지 말래요라는 말을 왜 하는가? 난 이거에 대한 저의 답은 없어요. 뇌피셜도 없고. 인조 잔디아의 원조인 일본은 어떤 신발을 신는가? 일본 친구들은 전부 다 시합할 때는 포인트화를 신어요. 인조 잔디아 신는 친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 이건 뭐 여자 야구 선수인데 이 친구들도 포인트화를 신어. 인조 잔디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여기도 좀 어려 보이는 선수들인데 역시 포인트화를 신고 있죠. 또 꼬맹이들인데, 귀엽네. 헬멧 사이즈를 보면 애들이 정말 어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스터드, 우리는 플라스틱 진, 이걸 다 신고 있죠. 인조잔더를 신고 시합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일본만 그런가? 라고 하면, 자, 미국 찾아보면, 야, 귀엽죠. 티볼을 치는 거 보니까, 미국은 막 처음 시작할 때는, 시합을 할 때는 5살 이하 어린이들은 티볼을 칩니다. 날라오는 볼을 치기 힘드니까 티에 올려놓고 공을 치고 일루로 달려가요.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아빠들이 공을 던져주고 마운드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을 던지고 받고 하는 이제 야구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살, 4살 이제 처음 야구를 하는 친구죠. 이 친구는 이게 치고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조차도 플라스틱 징으로 된 포인터를 신습니다. 그리고 끈을 메고 찍찍이 절대 안 신어요. 찍찍이는 오직 일본의 트레이닝화,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수입에다가 신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신기하죠? 자, 이건 뭐 초등학교 시합인데 전부 다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야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신습니다. 친구도 어우 자세가 좋네. 자, 선명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이 친구도 그렇고, 이게 뭐 규정으로 이걸 신어야 된다라고 저기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부 다 이걸 신습니다. 이걸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왜 이걸 신을까라고 하면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야구장을 생각해 보면 야구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야구장 한번 봐볼까요? 약간 이제 확대해서 좀 흐리긴 한데, 자, 투수, 포수, 타자, 1루, 2루, 유격수, 3루, 모든 선수들이 거의 다 흙바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인조잔디 위에서 잔디 위에서 하는 게 아니야. 흙바닥 위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유일하게 외야 선수들이 수비할 때만 잔디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외야수들도 공격할 때는 자, 타석에서죠. 흙바닥에서. 그럼 야구장 흙이라는 게 배수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마사토 같은 그런 흙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끌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야구라는 운동이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많아. 타격을 하고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고, 수비할 때도 내야수들은 엎드렸다가 허리를 숙였다가 공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공이 오면 치면 순간적으로 공이 오는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뭐 주자는 말할 것도 없죠. 주자는 뭐 도루 하려면 도루를 하든지 어찌됐든 뭐 타자가 쳐가지고 뭐 어쨌든 2루를 순간적으로 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흙바닥 위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파이크가. 우리가
축구화로 생각해보면 축구화도 트레이닝화 인조잔디화가 있어요. 인조잔디에 신는 신발이 있어요. 근데 그 인조잔디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천연구장에서 축구를 한다라는 것은 축구인들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야구는 왜 초등학교 야구에서만 왜 이러는 상황이 생기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끈을 넣고 플라스틱 봉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실제 이건 언더아머도 안 팔려요. 이게 지금 이 제품이 한 5년 된 것 같아. 우리 매장에서 판지. 이게 지금 사이즈가 230인가? 안 팔려. 왜? 이걸 안 신으니까. 그냥 전부 다 인조잔디를 신으니까. 저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 이걸 고쳐야 돼. 그런 사람은 아니죠. 물건은 팔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조잔디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 일본식의 그 디자인 있잖아요. 넓적해 가지고 그렇게 막 잘라붙여서 만든 그 신발은 이제 그만 신어야 되지 않나. 뭐 미즈노나 제트나 아식스가 인조잔디화를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그런 예쁜 신발을 신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포기했고 만약 잘 팔리면 이제 플라스틱 봉도 이제 만들 계획이긴 한데, 그런데 굳이 디자인을 가피를 잘라서 붙이는 건 이젠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색상. 일본은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색상이 딱 글러브 색도 정해져 있어요. 이런 색만 껴야 돼. 유니폼 이런 색만 입어야 돼. 딱 색이 정해져 있어요. 흰색, 검정색. 뭐 글러브는 뭐 네 가지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소년 야구팀이든 초등학교 야구팀이든 정말 화려합니다. 메이저리그 유니폼 어쩌리 가랄 정도 화려한데 왜 신발은 그걸 신어야 되는지 라고 해서 신발에도 컬러를 입혀보자.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OEM 하는 공장에 갔을 때 가장 화려한 컬러 색깔이 이거더라고요. 검정색은 또 이렇게. 색깔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제 흰색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야영사 사장님이 이제 오더하신 거고, 이제 저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색은 제가 하고 한 가지 색은 야영사 사장님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판매는 다 이제 똑같이 다 하는데, 이렇게 디자인된 신발을 몇 번 신어봤는데 신발이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사이즈만 230부터 285, 90까지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발볼이 넓은 사람이에요. 발볼이 넓어서 기성 신발을 신기가 힘들어요. 사이즈는 똑같이 280인데 이 발볼이 넓은,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있고 와이드가 있고 이 두 가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책상 하나에 20가지 정도 신발 사이즈가 나오고, 사이즈가 10개인데 스탠다드하고 와이드 핏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와이드 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제가 이게 샘플로 만든 건데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신발은 이렇게 스탠다드, 이렇게 우리 보통 혓바닥이라고 하죠. 혓바닥이 있는 스타일로, 그래야만 이게 좀 넓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찍찍이. 찍찍이가 없으면 인조잔디화가 아니야. 인조잔디화인데 이렇게 끈을 넣어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인조잔디화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고착화돼 버렸죠. 그래서 사실 저는 끈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끈을 뭐 못하고 이제 찍찍이로 하게 됐습니다. 뭐 디자인 자체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호불호가 있을 테지만, 뭐 야구하면서 굳이 꼭 그 30년 된 디자인의 신발만 신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뭐 색깔을 좀 더 다양하게, 이것은 뭐 샘플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나오진 않는데 정말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색깔이 세 가지만 나오고 판매가 잘 된다면 아마 다양한 색깔을 더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가격이죠. 뭐 디자인이 아무리 뭐 파격적이다, 색깔이 뭐 이쁘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요즘은 가격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78,000원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는데, 지인이 나이키는 아니잖아. 맞는 말인데, 나이키면 한 109,000원 받아도 이 정도 디자인 팔릴 것 같은데.
뭐 78,000원도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뉴젠 팔레트 글러브가 89,000원으로 가격이 적용했을 때는 워낙 요즘 안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 가격에는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마진없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없어서 못 파는 글러브가 돼버렸죠. 지금도 지금 뭐 들어오면 뭐 한 달, 뭐 인기 제품은 거의 뭐 한 보름이면 다 품절될 정도로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제가 생각할 땐 가격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이런 인플레 시대에 조금 저렴한 제품들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담보된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잘 팔리지 않을까 해서 78,000원에서 50%를 썰어서 런칭한 기념으로 3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배팅 장갑보다 더 싸. 정말 월급 말고는 다 오르는 인플레 시대에 뭐 이런 제품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이키를 신어야 되고 위바를 신어야 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